그다음 염증 회복에서 단백질 공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엄청 중요하다고, 염증을 회복시키는데 단백질 엄청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한방은 어떻게 했니? 단백질 공급을 어떻게 했니? 이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니까 공급을 해야 됐는데 그걸 어떤 단백질을 사용했니? 그런 거예요. 면역세포의 분화와 복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 영역에. 그 다음에 염증과 체중 감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악액질이라고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면역세포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단백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염증 상태에서 체중이 줄면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셔야 돼요. 단백질 공급을 위한 시기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이용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간 기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염증 회복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을 나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뭐 좋은 단백질원이 뭐 있어요? 대부분 고기.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한방에서는 대부분 뭐 써? 콜라겐을 쓴다는 거. 콜라겐을 쓴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콜라겐을 쓴다는 게. 왜 콜라겐을 쓰는지 찾아보니까 뭐다? 항원으로 작용을 안 한다. 콜라겐은.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닭고기 먹고 두드러기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콜라겐은. 항원으로 작용 안 한다. 그러니까 안전한 단백질이에요. 굉장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의학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용입니다. 뿔을 끓이면 악효질이 우러나죠. 그죠? 멍글멍글하게 우러나잖아요. 그 상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정, 보수. 요게 신경이죠. 수. 뼛속에 있는 거, 수. 신경이죠. 보수. 양열, 익양. 그 다음에 뼈를 생성하고, 강근골. 이게 콜라겐이죠. 얘가 콜라겐. 그러니까 신경을 보호하고, 뼈를 재생하고, 콜라겐을 공급하고, 결합 조직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녹각을 쓸 때도 있고, 녹용을 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구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첩약에 넣어서 3시간 끓이면 이게 우러나오니 그 생각을 해야죠. 콜라겐은 절대로 안 우러나와요. 대략 20시간을 끓여야 우러납니다. 20시간입니다. 20시간. 네. 그래서 곰탕을 만드는 시간은 20시간입니다. 뼈에서 악효질을 녹여내는데 20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세요. 요걸 목적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녹용의 뭐죠? 최상대, 분꿀 이런 거 쓸 때 분꿀은 다 기름이잖아요. 이걸 얼만큼 내가 녹여 쓸 수 있니?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녹용은 이렇게 첩으로 달여서 옛날처럼 2-3시간 달여가지고 절대로 우러나지 않는다. 우러날 수가 없다. 이쪽은 해결이 안 된다. 그죠? 콜라겐 공급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왜 상대가 자꾸 좋다고 얘기하니?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녹을 확률이 높아요. 성질이 엉그러서. 하대일수록 각질이 돼서 녹을 확률이 떨어져요. 제일 쉬운 얘기가 이거예요. 상대는 녹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독에다가 몇 시간 달이면 잘하면 녹아요. 근데 하대는 죽어도 안 녹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녹여서 쓰면 되죠. 오래 끓여가지고. 그러면 이쪽을 훨씬 더 만족시켜 줄 수 있죠. 그러면 상대 끝에 분꼴은 무슨 얘기를 더 하는 거니?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동물성 성장 호르몬이 말하자면 분꼴 끝에 제일 많겠죠.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 모든 한약을 쓰는 거를 가만히 보시면 빨리 크는 놈들 있잖아요. 빨리 크는 애들은 다 용이에요. 갈용.
용이라고 얘기해요. 전부 다. 걔들을 어디다 써요? 다 성장하는 데 갖다 써요. 재생하는 데 갖다 써요. 동기상구한 거죠.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갈룡, 녹용이 없으면 갈룡을 쓰라고 하잖아요. 칡순이 하루에 한 뼘씩 커요. 한 뼘씩. 찔레 크는 거 봤어요? 찔레 싹 나오는 거,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얘들 하루에 한 뼘씩 커요. 그럼 죽순도 성장했어요. 그리고 뭐, 며칠 만에 다 크잖아요. 그게 용이에요, 용. 콩나물은 거꾸로 크네. 그건 또 뭐가 있겠죠?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크는 건 또 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발육촉진을 합니다. 단백질, 성장의 세 가지 중요한 공식, 성장을 시킬 때 첫 번째가 단백질 공급, 두 번째가 운동 많이 할 것, 그래서 관절을 고정낼 것, 그래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세 번째가 오래 잘 것, 성장 호르몬이 오랫동안 활동하도록. 수면 이후 잠든 지 2시간 만에 성장 호르몬이 대부분 나온다고 하니까 오래 잘수록 유리한 거예요. 호르몬이 오랫동안 작용하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어쨌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물이 한 60, 70%, 단백질이 23%인가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엄청 중요해요.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단백질이 필요하다. 세포는 무슨 일을 해? 100% 단백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는. 그래서 DNA 전사가 뭐야? 전부 다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육촉진해서 단백질 만들어. 그럼 얘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세포에서 DNA 전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밥도 DNA 전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김치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건 다 영양소로 작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겠죠. 효소 만드는 데 쓰니까. 그 다음 구조제를 만들어내는 데 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많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용이 식품으로도 나오고 한의원에 들어온 약도 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강장작용을 합니다. 조직의 성장, 특히 세막내피계와 백혈구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이 골수죠, 여기 수. 보수한다는 게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다른 데 연구했으면 그 조직이 더 잘 성장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고기를 연구한 거지. 이해 가시죠? 체중의 증가는 첨가한 녹용의 양에 비례한다. 살이 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이 우리가 단백질 공급을 제일 다이렉트하게 많이 하는 방법이 흑염소 같은 거예요. 흑염소를 막 내려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서양의학으로 얘기하면 알부민 주사 맞는 것 같은 느낌? 요즘 아미노산 이런 것도 유행하더만. 그런 느낌이 흑염소예요, 흑염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주사가 없으니까. 단백질 공급원으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물 추출물은 강심작용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제, 끓인 거죠. 혈장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높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테로이드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이렇게 들으셔도 되는데 스테로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다음 성호르몬 유사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같은 작용을 하면 근육을 크게 만들 수 있죠. 테스토스테론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뼈를 굵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골절이나 궤양의 재생을 촉진하고 외상치유를 합니다. 뭐 때문에? 단백질 공급 때문에. 소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런데 소고기보다 뭐가 유리해요? 이런 건 유리해요. 유리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골절 궤양 받고요. 부교암 신경 흥분을 시켜요. 이것도
하나 나왔네요. 자, 부교암신경을 강화하는 게 길경. 기억하시죠? 치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영지. 또 하나. 나도 까먹었네. 지나가다가 한번 한 게 있는데 오늘 또 하나 나왔어요. 부교암신경. 녹용.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소심해. 그럼 녹용 먹어야 돼. 너무 소심해. 자꾸 불안해. 그럼 녹용 쓰면 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으면 녹용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부교암신경.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녹용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홍진단 좋죠. 써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좋아요. 홍진단 먹으면. 그러니까 뭐죠? 우울증 환자, 뭐 공황장애 다 좋아요. 안정감 없으면.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건 염증 단백질을 어디서 만드냐면 염증 관련 단백질은 전부 다 간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터로킨 6가 이게 염증 위치에서 나온 사이토카인이에요. 염증 위치에서는 대부분 마크로파지가 분비를 합니다. 얘가 혈액을 타고 돌다가 간으로 가면 이런 염증 관련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안 들어오면 간에 있는 거 쓰고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지면 질병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을 만드는 것도 질병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효탕증에 보면 식욕 부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앓은 상태에서 감기가 이렇게 가다 소양경증에 가서 식욕 부진이 나오죠. 그럼 염증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체해 주는 것도 염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소화제를 내가 감기가 잘 안 낫고 소화가 좀 덜 되는 사람한테 꼭 소화제 넣어서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요. 불안금전기산 이런 것도 감기 잘 치료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들어가는 놈이 있어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엄청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 국소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녹용 요약입니다. 감함온합니다. 따뜻하니까 혈액순환을 어떤 식으로든지 촉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정 보수하는데 발육 촉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됐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양혈익양합니다. 강심작용이 있다고 했고요. 성호르몬 같이 작용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강건근골하는 골절 외상을 이런 걸 치료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콜라겐이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하죠. 강근골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콜라겐이 뭐가 중요해? 항원으로 작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보면 훨씬 더 와닿는 게 이런 겁니다. 결갑도 교를 내공을 쓰죠. 얘는 이제 말하자면 물고기뼈잖아요. 이게 연골이죠, 연골. 녹용은 그 녹용 끄트머리만 연골이지 나머지는 딱딱한 뼈가 돼 있잖아요. 경골로 돼 있고 물고기 뼈들은 거의 다 연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에 거의 더 많이 가까운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찾아보면 그 물고기의 콜라겐이 훨씬 더 많이 흡수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통 과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흡수 채널은 똑같다. 그렇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정통과학에서는. 근데 어떤 이런 콜라겐 팔아먹는 애들 있잖아요. 콜라겐 뭐 어류 콜라겐 뭐 이런 거 팔아먹는 사람들 그 써놓은 내용 보면 뭐 실험치 같은 거 보면 물고기 콜라겐이 훨씬 더 많이 흡수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해요. 정통과학에서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견산결을 합니다. 그래서 신복, 증, 가, 견적 딱딱한 거를 푼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섬유 침착이나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콜라겐을 공급하면
그 염증 조직이 딱딱한 부분도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열이나 비,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 음식, 치,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이 조금씩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그 말이 뭐냐면 콜라겐을 공급하고 결합 조직이 정상화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갑을 쓰는 데가 요즘 말로 하면 간경화 이런 데 써서 딱딱해진 거에 얘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염증으로 생각하면 오래된 염증이 안 나을 때 딱딱해지는 거 이제 알잖아요. 섬유질이 침착되면서.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용도로 콜라겐을 쓴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공급되면 섬유질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차요. 그다음 자음장향이라는 강장작용입니다. 그 뭐죠? 편육 먹는 거죠. 아니면 족발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연견, 산결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소장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딱딱하게 뭉친 거를 움직이는 작용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교도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콜라겐이죠. 그래서 간평하고요. 자음 보혈하고 안태를 합니다. 그 신복, 내붕, 여기가 뭐 붕괴됐다, 무너졌다, 이게 상처가 났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자 하열, 그 다음에 뭐 요복통, 뭐 이런데 사지가 쉬고 아픈 거 이런 데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헤모글로빈과 적혈구 증가에 의한 조혈 기능을 자극한다. 조혈 기능이 있다. 영양분 공급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소고기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볼 땐 될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진행성 근위축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거는 근육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을 공급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의사니까. 우리는 뭘 써야 돼? 더 안전한 고기를 써야지. 그게 콜라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탄산칼슘과 같이 사용하면 칼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그다음 림프구에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앞에서 본 그 간 그림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단백질 공급을 해서 간에서 더 많은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많이 쓸 수 있어요. 녹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용도 부담 없이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무 부담이 없거든요. 항원항체 반응도 안 하고 항원 물질로 작용 안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녹용을 안 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항원항체 반응, 항원으로서 작용 안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교 요약입니다. 간평, 체온에는 별 이상 변화를 안 준다. 자음 보혈, 적혈구 증가작용, 안태, 지혈작용. 안태를 악교를 지혈하는 데 많이 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콜라겐을 공급해서 출혈 부위에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거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진짜 많이 써도 되는 것들이고요. 웬만하면 다 넣어야 돼요.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만성염증으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쓴다고? 무조건 써야죠. 단백질 공급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녹용에는 뭐가 더 있어? 스테로이드가 더 들어있잖아요. 스테로이드가 무슨 작용을 해? 이런 거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으면 모든 세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스테로이드는 지질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지질 이중막이니까 다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그게 존약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좀 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학이 낸 약 중에 가장 강렬한 약, 우리 몸을 막 한 방에 빵 터지는 느낌을 들게 하는 약은 스테로이드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도 적당히 살려놓을 수 있는 약이죠. 스테로이드가. 그런 약입니다. 모든 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녹용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뭐라고 하냐?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이 뒤에 나올 겁니다. 황기입니다. 앞에서 봤습니다. 황기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된다는 거 봤습니다. 예. 생기한다는 거 그런 데 씁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슬 얘도 단백질 동화하는 데 작용을 한다. 기억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약들이 만성염증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약재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